5.18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이 작심하고 한 발언, 그리고 19초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전국이 더 가파르게 흘러갔는데요. 먼저 그 장면을 보시고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화이팅! 전라북도 화이팅! 자유한국당 화이팅! 화이팅! 황교안 대사를 먹고 가라! 대사는 황교안 대사를 먹고 가라! 황교안을 구속하라! 구속하라! 황교안을 구속하라! 황교안을 구속하라! 야, 너 미쳤니? 황교안을 구속하라! 황교안을 구속하라! 황교안을 구속하라! 황교안 대표의 5.18 기념식에 이어서 호남, 오늘 전북까지도 격렬한 항의가 이어졌는데요. 먼저 그 기념사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김정수 여사 같은 경우에는요, 악수를 지금 제1야당 대표하고 할 뻔도 했는데 이게 못했던 게 패싱이냐 아니면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현희 변호사님. 네, 기념식 행사 입장 상황에서 네. 황교안 대표가 사실은 이제 아까 화면에 나왔지만 어렵게 들어온 자리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쭉 인사를 하고 그 바로 뒤를 이어서 김정숙 여사가 같이 인사를 하면서 악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전 이해찬 의원과는 이제 악수를 했지만 네. 황교안 대표는 악수를 하지 않고 건너뛰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손학규 대표와 손학규 국회의원과 지금 이제 악수를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한국당은 대변인을 통해서 네. 이것이 악수 패싱이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제1야당에 대한 대표를 무시한 것이다. 네. 이런 식의 논평을 하고 있고 나아가서 최근에 유시민 이사장이 황교안 대표를 광주에서 보면 악수하지도 말고 모른 척해라 라는 식으로 어떤 네. 세 가지의 얘기를 한 사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언급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유시민 이사장의 지령에 따른 것 아니냐라고 유시민 이사장까지 걸고 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네.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악수를 하거나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영부인이 악수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 가지고 이런 것을 왈가왈부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네.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이 부분을 한국당 측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제1야당을 무시한 처사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문 대통령을 따라가는 김정수 여사가 미처 그렇게 될 시간이 없었다라는 취지였는데 같은 여권 내에서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는 5.18 정리를 제대로 하고 오셨어야 했다라고 하는 본인의 입장이 반영된 거라는 해석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 교수님? 각자가 바라보는 해석이 다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워낙 복잡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정숙 여사가 의도적으로 악수를 회피했는지 여부는 김정숙 여사 외에는 확인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조금 전에 이원희 변호사가 얘기했던 지점처럼 유시민 이사장이 사전부터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황교안 대표가 광주에 오게 됐을 경우에 쳐다보지도 말고 악수하지도 말고 등을 돌리라 등에 대한 발언을 하면서 황교안 대표에 대한 배척의 여론들을 조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네. 기념식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을 통해서 나타났듯이 독재의 후예라고 하는 발언을 쏟아내면서 한국당을 정조준하는 듯한 발언들이 있었던 것을 가늠해 보건대 네. 김정숙 여사가 황교안 대표와 악수를 하지 않고 넘어갔던 부분들은 기존에 있었던 한국당에 대한 불만을 그대로 노출하거나 표현한 것이 아니냐라고도 해석이 가능한 지점일 수 있는 거거든요. 5.18 기념식에 보수정당의 대표가 참석한 것은 4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네. 과거에 홍준표 전 대표 시절에는 참석하지 않았었고 황교안 대표가 취임하기 이전에는 오히려 5.18 등에 대한 막말로 인해서 한국당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 드러났지만 황교안 대표 취임하고 나서는 최소한도로 그러한 막말들이 더 이상 확대되거나 재생산되거나 발언되는 바는 없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저 기념식에 참석해서 논란이 그동안 됐었던 이물이완 행진곡을 재창하기도 했고요. 네. 조금씩 나아지는 과정에서 아픈 역사들을 통합하기 위한 과정으로 가는데 자꾸만 국민들을 좀 반으로 갈라서면서 정치적인 정쟁의 장으로 좀 변질되는 모습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모습도 좀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 출입 기자도 했던 윤경호 위원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일과성 해프닝일 것 같은데 네. 그걸 딱 집어내서
어찌 보면 시비를 거는 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모습인 것 같고요. 김정수 교사가 정말 그런 의도를 가지고 황교안 대표를 그냥 건너뛰었다면 네. 저거보다는 조금 더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정치적인 논란을 일으키도록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지금 보시다시피 황교안 대표가 저렇게 굉장한 혼란 속에서 네. 어렵게 본인이 그 자리에 왔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실 저런 문제 제기를 한 것도 아니고 나중에 끝난 다음에 민경욱 대변인이 별도로 아마 문제 제기를 네. 한 것 같은데 지금 뭐 김병민 교수 말씀처럼 이런 거에 더 이상 이렇게 매달리지 말고요. 왜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지 또 대통령의 입에서 독재자의 후예라는 얘기가 나온 게 자유한국당을 겨냥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네. 사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서 희생됐던 분들이 아직도 한을 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실이 아직도 규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더 오히려 네.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기회가 없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당이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면서 1, 2초 상관이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여권에선 집중적으로 이렇게까지 졸렬하게 지적해야 되느냐라는 반응이 나왔거든요. 김성환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1야당 대변인이면 그러니까 대표를 대신해서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변인의 논평이고 대표의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면 네. 좀 저는 표현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1야당 대표 기왕이면은 악수 한번 하고 가셨으면 참 좋을 뻔했다. 그런 얘기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1야당에서 그런 불만 섞인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이 상황이 굉장히 복잡했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건너뛰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손은 잡고 가셨어야죠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냐 하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한테는 공손하게 악수하더니 그리고 뭐 그 유시민 이사장의 지령을 받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정치권에서 굉장히 거친 말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을 비유해서 뭐 한센병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인데 그럼 대통령까지 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감 여론이 많다 그러면 영부인한테까지는 좀 조심하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영부인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요. 유시민 이사장이 무슨 지시하는 입장도 아니고 유시민 네. 이사장이 얘기하면 그럼 영부인이 말 들어주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1야당에서 불만 섞인 서운함을 표현하더라도 그 의미 그대로 액면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지나치지 않게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을 텐데 자꾸 거기다가 살을 붙이고 거기다 뭐 마치 색깔론을 더듬히듯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네.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볼 때도 아니 그러니까 광주에 가가지고 황교안 대표가 사실상 수모를 당했는데 그거 물타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치의 말이 자꾸 험해지는 거 아닙니까?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참 5.18의 영령을 추모하는 자리였는데요. 추모는 온데간데 없이 서로가 격렬하게 두 쪽으로 갈라섰죠. 황교안 대표가 이 호남 대장정에서 또 봉변을 당할 뻔했었는데요. 문 대통령의 작심 발언 그리고 이후의 파문까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잠깐 들어보실까요? 광주 시민들께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부끄럽고 국민들께 호소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광주 시민 여러분과 전남도민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0년 5월 광주가 피 흘리고 죽어갈 때 광주와 함께하지 못했던 것이 그 시대를 살았던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미안합니다. 황교안 대표의 호남 행보는 오늘도 계속이 됐고요. 이에 대해서 평가가 더더욱 각양각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광주에서는요. 윤경호 의원이 의자가 던져지고 물세례 뚫고 입장을 했는데 오늘 전북으로 간 지역에서는요. 과거에 최순실 이 국정 논란 때 검찰 청사에 갔던 분이 오늘 개 사료까지 던질 뻔했다 하더라고요. 예. 뭐 미리 예고를 하고 그다음에 네. 황교안 대표가 간 장소 부근까지 왔던 것으로 전해지죠. 그리고 황 대표가 황망이 떠나면서 뒤에서 이제 고함을 지르면서 실제로 개사를 가지고 왔는데 아마 경찰의 제지로
아마 그걸 던지는 사태까지 가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맞습니다. 화면에 네. 나오네요. 네. 예. 글쎄요, 이제 황 대표가 광주에 가서 당했던 봉변은 자유한국당의 김순례 그리고 이정명, 김진태 네. 의원 이 세 징계 대상자 망언을 쏟아냈던 분들 그 뒤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광주에 갔을 때 이게 네. 진정한 사과 모습이냐라는 시비였는데요. 글쎄요, 전라북도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연유로,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한다는 이 의사표시라면 네. 굳이 저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논란과 분란을 일으키고 갈등을 촉발하는 그런 네. 상황을 만드는 거는 가능한 제가 보기에는 서로 피하는 게 정상적인 뭐 정치 상황을 유도하는 거고 네. 다만 광주 문제에 관해서는 황교안 대표가 정말 다녀온 다음에 네. 앞으로 남아있는 이 징계 당사자들에 대한 뒤처리 이 부분은 명확하게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5.18과 관련해서는요, 개인적으로는 아픔을 공유하는 듯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면서 손까지 함께 보여줬던 황교안 대표였습니다. 총리 시절에는 제창을 하지 않았었죠. 어떤 의도였을까요? 김 교수님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2016년도 5.18 기념식이 저도 아직도 생생히 네. 기억나는데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5.18 기념식에서의 임을 위한 행진곡의 합창과 제창에 대한 논란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촉발된 적이 네. 있었습니다. 당시는 총리였기 때문에 훈령이 아니었던 시절 본인이 부를 수가 없었던 상황을 얘기했던 것이고 네. 훈령이 문재인 정부 들여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얼마든지 부를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 아니냐라고 애들로 얘기하게 된 상황들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실제로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서는 정치인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의 입장이라면 그것이 맞겠지만 지금은 하나의 정치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네. 저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지 않거나 얼마 전에 특히나 부처님 오신 날에 절에 사찰이라는 행사를 갔을 때는 거기에 대한 종교적인 의식을 거부한 적도 있습니다. 불교율법이 다르지 하지만 저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식에서 나름대로 이 행동과 함께 같이 제창에 했다는 것은 그만큼 5월 광주에 대해서 본인이 보수정당의 대표로서 네. 이 넋을 위로하고 함께 행동하기 위한 과정들을 보여줬다라고도 해석될 수 있는 지점이거든요. 저는 가장 아쉬운 것은 황교안 대표 민생 투어라는 과정 속에서 조금 전에 개사료 등을 가지고 굉장히 격렬하게 저항했던 시민의 모습을 볼 수가 네. 있는데 얼마 전에 윤석열 지검장 앞에서 협박하는 유튜버가 전격적으로 구속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러한 일에 대해서 검찰 공권력은 강력하게 구속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 또 보수적인 인사들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적극적인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활동들을 좀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이런 황교안 대표의 이제 민심 대장정이 지금 호남 그리고 앞으로 이번 주 안에 계속이 되는데요. 특히 광주에 대해서는 이 화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을 지르러 가는 것이다라는 분석을 하던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불을 지르러 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자꾸 보인다고 하는 게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광주와 호남 지역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광주와 호남 시민들은 또 호남 지역민들은 굉장히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네. 그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을 그 아픔을 보듬어 주려고 하는 노력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지금 5.18 망언을 한 이종명 의원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의원총회에서 제명 조치가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거나 아니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추천 문제에 있어서도 네.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결국 정치인이 보여줄 수 있는 말과 행동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들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의 표시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사실 저는 호남 지역 주민들이 이번 한 번으로 이렇게 분노의 감정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18 그 역사의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퇴보되고 있다고 하는 지적들이 나오는 이유는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시작해서 임의리한 행진곡 재창도 못하게 막았던 거죠. 네. 그때 박승춘 보훈처장이 대놓고 5.18 문제에 대해서 북한군 개입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옹호하는 듯한 얘기하고 보수 진영에서 그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양산이 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잖아요. 네. 결국은 지금 진상규명을 다시 한번 하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에 포함될 위원들 추천하는 문제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같이 이제 그 맥락 안에서 분노하는 감정이 생긴 것이지 네. 단순히 이번 한 번만 가지고 황교안 대표를 질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광주 호남에 있는 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고 아픔을 네. 치유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저런 문제에 있어서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김 교수님, 네. 지금 추모를 해야 될 자리에 저렇게 보수단체와 그리고 유가족들이 5.18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저렇게 맞붙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정치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한국당은 대통령이 오히려 작심 발언이 이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과거와 미래 구도로 형성했다. 또 문 대통령이나 여권 입장에서는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네. 풀어야 될까요? 서로 상호 불신이 이 극단적인 상태까지 달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는 일각에서는 서해 수호인화의 기념식에 대통령 출범하고 난 뒤에 단 한 번이라도 기념식을 찾은 적이 있냐라고 또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적인 공세를 펼칠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5월 광주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명하게 과거의 잘못된 아픔들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은 정치권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네. 거거든요.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것을 총선에 이용한다고 자유한국당을 비판하게 되는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총선에서 사실상 중요한 선거 전략이라는 건 중도층의 표심을 잡아야 되는 것이지 5.18에 대한 광주에 대한 이러한 폄훼 활동들이 총선에서 한국당이 무슨 도움이 된다는 겁니까? 네. 오히려 한국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민주평화당과의 호남에서의 정치적 경쟁 구도 갈등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군부를 떼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도 있는 건데요. 이제는 여야 모두 한 발씩 물러나고 네.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는 5.18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국민의 희생을 치러졌던 아픈 역사에 대해서 폄훼하거나 이를 부정하게 되는 그런 활동들을 다 뒤로 물릴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에 정말 폭넓고 품격 있는 정치로 한 걸음 나아가기를 부디 네. 당부하는 그런 국민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현희 변호사님, 이제 황교안 대표는 환영받는 곳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곳까지 전국을 돌면서 이제 민심 얻기 행보를 벌였는데요.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이번 주 안에 끝나지만. 네, 최근 이제 18일 동안 네. 민생투쟁 대장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국을 돌면서 민생을 위해서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홍보하고 보수당으로서의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에 있는데 그 과정 안에 5.18 기념식도 있었고 실제로 이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오히려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간 것이 잘못한 결정이다라는 데 더 비중이 높습니다. 대략 54.3% 정도가 황교안 대표가 실제로 기념식 간 것이 잘못한 결정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황교안 대표 개인적으로 어떤 잘한 행동 또는 잘못한 행동 때문에 이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당 대표로서 네. 자유한국당이 5.18 기념식이라는 중요한 행사 자리에 참석을 했다. 그리고 이런 민생에 관련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에서 국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무당층이나 중도층 그리고 충청권이나 수도권에서 실제로 황교안 대표가 참석한 것이 잘못한 결정이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사전에 당 내부적으로 5.18 관련 망언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책임을 아직까지 지우지 못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해결해 나가야지만 차후 네. 총선에서도 어느 정도의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이루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황교안 대표의 민생 대장정. 이건 바로 대권 행보다라고 여권은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민주당 차기 주자 발굴에 박차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선과 정권 재창출, 유시민 이사장을 재촉하기 시작하던데요. 한번 관련 발언을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에도 지금 다음 대선에 잠재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분들이 차고 넘쳐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다른 당에도 또 좋은 분들이 있고. 근데 거기에 다른 당에 좋은 분이 있다는 건 동의 못 하겠는데. 유시민 조국 두 분 정도가 뭐 조금 그게 같이 가세를 해서 열심히 경쟁하면 뭐 국민들 보기에 얼마나 다음 대선이 안심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리고 사람이 세상 일이 자기 뜻대로 안 됩니다. 자기 앞길을 이렇게 명확하게 결정을 못하는 시점은 원래 자기 머리를 못 깎아요. 남이 깎아달라는 거예요. 최근에도 자기가 대통령 안 나온다고 했는데 나오면 어떠느냐? 욕해라. 자기 머리는 자기가 못 깎는 거다. 그래서 상당히 그 발언이 정치를 하는 쪽으로 대통령 후보가 되는 쪽으로 진전시키고 있다.
직업으로서 정치는 절대 하지 않겠다는 유시민 이사장이요. 그런데 좀 발언이 미묘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 본인은 누군가 좀 머리를 깎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김 교수님? 네, 얼마 전에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정치를 하고 말고는 제 마음이다. 나중에 네. 하게 되면 그때 욕하시라라고 얘기하면서 발언을 살짝 뒤집는 듯한 행보를 보였고요. 최근에 있는 행보들을 보게 되면은 거칠은 정치 행보들을 계속 해나가게 되는데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나는 그동안 정치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언급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언가 정치를 활동, 재개를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옆에서 해줄 수 있는 판을 마련해줘야 된다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됐고요. 네.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만약에 대통령 선거로 가는 길에 조금이라도 욕심이 있으면 총선에서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총선이 아닌 뭔가 다른 공간에서 역할을 해서 대통령 선거까지 길에 나아가야 되거든요. 여기서 본인 스스로가 직접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테니 누군가가 옆에서 좀 조언하거나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출마 가능성 하나 그리고 또 하나의 가능성을 뽑으라면 바로 우리 지금 현재 국무총리로 있게 되는 이낙연 총리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게 되면서 자리가 비게 되면은 그 자리로 유시민 이사장이 혹시 갈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것 아니냐라고도 보는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어쨌거나 지금 있게 되는 일련의 행보들을 보게 되면 대권으로의 가능성의 길을 계속 넓혀나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누군가 그럼 강력하게 머리를 깎는다면 그거는 뭐 굳이 저항하지 않겠다는 취지일까?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 주자로 한 걸음 들어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최근 들어 갑자기 속도가 빨라졌거든요. 혹시 이재명 지사 1심에서 무죄 받은 게 여권으로서는 이 큰일 났다. 빨리 판을 벌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요? 글쎄 그렇다면 오히려 자충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권이라는 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있는 측근들이 다음 대선에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찍겠다.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옹립하겠다라고 이를테면 일종의 계획과 공작, 작전을 네. 진행하면 할수록 사실 그 역풍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저는 정치 그러는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하는 행동 자체가 다 정치 아닙니까? 그러면서 본인이 나는 정치 안 하겠다. 이게 무슨 어불성설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다만 선출직에 나는 나서겠다 안 나서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는 대통령 선거에는 절대로 나가지 않겠다. 어떤 상황에서도라고 얘기를 한다면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지만 정치를 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 다 정치인데 그건 말장난에 불과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네. 본인이 아무리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걸 제3, 제4 강조를 해본들 우리 정치사에는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고 다른 정치인들도 안 하겠다, 은퇴했다, 다시 복귀하고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네. 국민은 그거에 대해서 어찌 보면 좀 둔감해져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시민 씨는 조금 더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조금 더 솔직하게 입장을 표명하는 게 저는 네. 맞다 봅니다. 이 본인은 절대 여론조사에 내 이름 넣지 말아달라 얘기했지만 그게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의 궁금증 그리고 이분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킨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상당수가 부동층으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혹시 그 물밑의 흐름이 계속 유시민 이사장을 지켜보고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운명처럼 나서게 될까요? 김성환 평론가님. 글쎄요, 지금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유시민 이사장의 얘기는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곧 선출직이나 이런 거 하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세상에 정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정치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은 그런 식으로 해석하자면 국회의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생각이 전혀 없다. 대선 출마 생각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은 안 한다고 하는데 계속 하라고 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본인이 팟캐스트를 하든 뭘 하든 네.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정을 갖고 지켜봐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기분 나쁠 건 아닐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여권 입장에서 바라볼 때 굉장히 매력적인 카드이면 틀림이 없는 거죠. 조국 민정수석이나 유시민 이사장이 만약에 내년 총선에 나와서 뭔가 움직여준다면 네. 그 모든 관심이 여권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스타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럼 야권 입장에서는 그거에 맞대적할 만한 누군가를 내세워서 네. 선거판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대단히 어려울 거예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여권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카드일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유시민 이사장은 정치 안 한다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네. 맞는 입장을 정리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